일단 이 장면 다들 보셨죠? 이강인 옆에서 넋놓고 바라만 보고 있던 3명의 선수들요. 경기 끝나자마자 새 얼간이란 호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선수들 도대체 어떤 선수인지 한번 볼까요? 가운데 이강인 있고요. 그리고 주위에 이 3명의 말라가 수비수들이 카를로스 푸가, 앙헬 레시오, 에이나르 갈릴레아 선수들입니다. 공통점이 3명 다 눈은 정확히 이강인의 왼발을 향해 있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이 3명 선수들 발이 안 움직여요. 이 말 들어보셨죠? 이강인 드리블을 보면서 봉산탈춤이나 강산탈춤이라고 별명까지 붙여서 불렀는데 뭐 이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살짝 희화시키며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 상대 수비수 3명 모두 저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게 오늘 얘기입니다. 먼저 자세히 알아보면요. 말라가는 이날 4-4-1-1 포메이션으로 나섰고 후방을 지킨 게 카를로스 푸가, 앙헬 레시오, 에이나르 갈릴레아, 그리고 라피타였습니다. 사진에서 가장 앞쪽, 이강인과 제일 가까운 선수, 카를로스 푸가입니다. 말라가의 오른쪽 풀백이죠. 원래 이 자리는 스피드로 승부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날은 스피드고 뭐고 그냥 두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뒤쪽에서 밝은 머리색으로 지켜보고 있던 선수는 앙헬 레시오 선수죠. 수비형 미드필더 겸 수비수 역할을 소화하는 선수인데 사실 이날 경기 전체로 보면 나쁘지 않은 수비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딱 저 순간만큼 저러고 있었던 게 카메라에 잡힌 거죠. 그리고 오른쪽 이강인 바로 뒤에서 짧은 머리에 수염 기른 선수 에이나르 갈릴레아, 팀의 센터백입니다. 이 3명이 한 프레임 안에서 나란히 이강인의 왼발만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이 이날 경기를 보던 많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새 얼간이라거나 더맨 더머 삼형제란 말들이 나오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솔직히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저 3명 수비수를 얼간이니 더맨더머니 하는 거 사실 이 판단은 좀 성급할 수 있어요. 얼간이니 더맨더머니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거고요. 이놈의 얼굴들만 보면 피가 거꾸로 치솟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말라가가 어떤 팀인지 아세요? 이 팀 한때 말락티코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2011년 카타르 자본이 들어오면서 판니스텔로이, 이스코, 산티카솔라 같은 선수들을 데려다 놓고 2011-12 시즌 라리가 4위, 2010-23 시즌은 챔피언스 리그 8강까지 갔던 팀입니다. AC 밀란이랑 포르투를 넘었던 팀이에요. 근데 재정난이 터지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꼭 지금 토트넘 미래를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2018년 라리가 강등, 그리고 2023년엔 3부 리그까지 추락, 챔피언스 리그 8강 팀이 3부 리그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시 지역 유소년을 중심으로 팀을 재건해서 지난 시즌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알메리아를 꺾고 8년 만에 라리가로 돌아온 게 바로 이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비진 냉정하게 보면 이제 막 2부 리그에서 올라온 선수들이에요. 이강인의 변칙적인 드리블과 최고 수준의 왼발 가마차기가 실전에서 마주하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어쩌면 오히려 저 모습이 당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하나만 갖고 말라가 수비는 형탄없다, 혹은 반대로 이강인이 라리가를 씹어먹었다고 결론 내리는 건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 상대가 갓 승격한 팀이라는 변수가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경기 아틀레티코 벤치에 누가 앉아 있었죠? 디에고 시메오네입니다. 유럽 축구 감독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전술가고 라리가에서만 10년 넘게 팀을 이끌어온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죠. 이런 감독한테 갓 승격한 팀 상대로 이겼다는 결과 솔직히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진 않았을 거예요. 시메온의 입장에서는 개막전 승리보다 이강인이라는 새 무기가 실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데이터 자체가 더 중요했을 겁니다. 말라가를 이겼다는 사실보다 이강인이 압박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순간에 스피드를 올리는지 그걸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기 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거. 시메오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감독은 이미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를 보고 있거든요. 잠깐 핵심 장면 뜯어보면요. 후반 25분. 저때 이강인이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공을 잡을 때 이때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그 봉산탈춤 드리블이거든요. 좁은 공간에서 상체 페인트, 방향 전환, 그리고 다시 한번 결정적인 터치. 3명의 수비수가 동시에 반응하려다가 오히려 서로의 타이밍을 죽여버리며 스텝이 꼬여버린 그런 그림이 나온 거죠. 이게 축구에서 진짜 무서운 게 빠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수비수의 무게중심을 잃고 그 찰나의 정지 순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3명이 한꺼번에 얼어붙었다는 건 이강인의 봉산탈춤이
제대로 3명의 수비수들에게 먹혀 들어간 거라고 봐야죠. 이강인의 흔들거림이 저 수비수들 판단을 동시에 마비시켰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래놓고 왼발 가마차기로 말라가 골문 왼쪽 상단 구석을 완벽하게 꿰뚫었죠. 골키퍼 알폰소 에레로도 손쓸 틈이 없었습니다. 이 골 하나로 아틀레티코가 앞서갔고 후반 40분 알렉스 바에나의 추가골까지 더해지면서 최종 스코어 2대0, 아틀레티코의 완승으로 끝났죠. 근데요, 이강인 선수가 골을 성공시켜 좋고 소속팀이 이겨서 좋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갓 승격한 팀과 선수들을 이겼다는 게 좀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라리가라는 리그, 특히 스페인 축구 팬덤과 언론이라는 곳, 원래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데뷔전 데뷔골로 영웅 대접받다가도 두 경기만 부진하면 순식간에 태세가 바뀌는데요. 사실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귀여운 수준이에요. 라리가 언론이 물어뜯어버리는 건 체감상 2~3배 되는 것 같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손흥민 선수 토트넘 시절 몇 경기 부진했다고 잡아 뜯어먹던 거요. 근데요, 라리가는 그 이상이거든요. 마르카, 아스 같은 스페인 매체들 헤드라인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게 흔한 일이거든요. 새로운 그리즈만이라던 찬사가 적응 실패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 길어야 2~3경기입니다. 이강인 선수 본인도 인터뷰에서 경기 감각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담담하게 말했잖아요. 이게 그냥 겸손이 아니라 이 냉혹한 판을 이강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봐요. 데뷔골 하나로 안심할 수 있는 무대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경기는 따로 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다음 상대 비아레알이에요. 한국 시간으로 24일 새벽에 열리는 라리가 2라운드 경기입니다. 비아레알은 말라가랑 체급이 다른 팀이죠. 최근 몇 시즌 동안 유럽 대항전 단골로 나가는 팀이고 수비 조직력도 훨씬 탄탄합니다. 이 경기에서 이강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진짜 이강인이 아틀레티코에서 통하는 선수인가를 가늠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봐야 해요. 데뷔전 데뷔골은 분명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축구는 한 경기로 증명되는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갓 승격한 팀 상대로 터진 골 하나와 유럽 대항전을 밥 먹듯이 나가는 팀 상대로 만들어내는 장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24일 경기를 꼭 다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날 이강인이 비아레알의 조직적인 수비를 상대로도 이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게 진짜 관전 포인트예요. 정리해보면요, 이강인의 데뷔골, 그 안에 얼어붙은 3명의 말라가 수비수. 재밌는 그림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장면 하나로 누군가를 얼간이로 낙인 찍기엔 축구는 훨씬 더 복잡한 게임이거든요. 말라가는 8년 만에 돌아온 승격팀이었고 이강인은 그 상대를 상대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보여줬을 뿐이죠. 이강인 선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24일 비아레알전. 거기서도 좋은 퍼포먼스가 나와야 진짜 등번호 7번의 무게가 증명되는 것이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